안녕 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지요? 학습을 잘 해주셔서 우리는 숙련 기술자가 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은 펜코일 설치 시 필요한 자조량과 공수를 산출하기입니다. 도면으로부터 배관자재와 관보속을 산출하고 노무량을 구하여 노무비를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응용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을 시청하고 숙련될 수 있도록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충분히 잘 학습을 하면 취업 후 실무 작업 시 설계, 시공, 공무 등을 할 때 배관, 덕트, 소방의 도면을 작성, 시공, 보수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술적 업무를 할 때 주어진 배관의 축척을 확인하고 장비 설치비와 규격별 배관 길이를 더하고 밸브 등 부속품의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 실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 핸드폰에서 보시기 편리하도록 새로 보기로 제작하여 편리합니다. 충분한 이해가 되도록 반복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예약하기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보완하고 새로운 기술 자료를 꾸준히 보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기대 교수님께서 수업을 진행하여 드리겠습니다. 교재를 펴주세요. 이번 장은 펜코일의 설치 도면에서 물량 산출과 노무비 적산 내역서 작성을 하겠습니다. 펜코일 유니트 3개가 설치되어 있고 냉온수 공급관과 냉온수 리턴관, 배수관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건은 1. 배관재질은 스테인리스이며 프레스 접합식이다. 2. 펜코일 유니트로의 분기관 광경은 20mm이고 스위블 조인트로 배관 1개당 엘보는 3개씩 설치한다. 3. 분기관 끝에서 펜코일 유니트로의 배관 높이는 1m로 하고 보호는 무시한다. 주어진 표로 물량 산출을 해주세요. 전체적인 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림은 펜코일의 설치 확대 도면에서 물량 산출을 시작합니다. 1. 펜코일 유니트 분기관 20mm관의 길이를 계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 A에서 냉온수 배관 분기점 B까지의 수평 거리는 앞의 평면도에서 평균 길이를 구하면 0.9m입니다. 펜코일의 설치 확대 도면을 평면도로 표현하면 이와 같습니다. 평면도에서 표현되는 도면에서는 이와 같이 표현됩니다. 펜코일에서 가까운 FCS 냉온수 공급관과 FCR 냉온수 환수관은 평균 거리로 구하여 곱하기 3으로 하여도 됩니다. 펜코일에 접속되는 냉온수관은 20mm관입니다. 즉 20mm관 0.9m 곱하기 3하면 2.7m가 되는 것입니다. 3. 높이 배관은 건축 한단면을 확인하여 층고, 천장고를 확인합니다. 그림에서 살펴보면 B에서 C는 천장 상부에 배관을 설치하고 덕트, 소방 배관, 전기 트레이 등의 스페이스를 감안하면 슬라브 아래까지 0.7m로 가정할 수 있습니다. 4. C에서 D까지는 슬라브 두께로 평균 200mm, 즉 0.2m로 계산합니다. 5. D까지 배관이 올라오면 슬라브에서 밸브까지의 부속품으로 CM 아답터를 용접하고 볼 밸브를 설치합니다. D에서 E까지는 0.1로 바닥에서 올라오도록 합니다. 6. 볼 밸브와 펜 코일까지 연결되는 부속품은 전용 플렉시블 호스로 연결하는 것입니다. 가로 배관은 0.6m 더하기 높이 배관은 0.7m 더하기 0.2m 더하기 0.1m로 하면 1.6m 곱하기 3으로 합니다. 또한 펜코일 대수를 곱하여 관 길이를 계산합니다. 7. 배관 연결 부속으로는 직관에서 가직관으로 분기되는 T, 볼밸브까지 배관 1개당 엘보가 3개씩 연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축이 중 스위블 조인트인 것입니다. 스위블 조인트는 2개 이상의 엘보를 사용하여 나사의 풀림을 이용한 심축이 입니다. 펜코일 하나당 엘보가 3개이므로 3 곱하기 3으로 계산하고 펜코일 대수를 곱하여 엘보의 개수를 계산합니다. 8. 드레인관의 연결은 펜코일의 드레인판에서 연지 비닐 호스 15mm를 이용하여 연결합니다. 다만 드레인관에는 볼밸브를 설치하지 않습니다. 9. 평면도에서 확인되는 펜코일 유니트 한 대당 부속품으로는 각 규격별 T가 3개, 20mm 엘보는 9개, 20mm 스텐, CM 아답터는 2개, 20mm 볼 밸브가 2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의실에 있는 펜코일 유니트의 커버를 열어 직접 검찰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물량 산출이 끝나면 관의 가격을 물가자료, 물가정보, 거래처 견적, 인터넷 등에서 조사합니다. 정보조달 및 관급공사는 공식 정보를 통하여 세 곳을 비교하여 가장 낮은 단가를 조사하여 입력합니다. 적산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우리는 적산의 이해와 중급 숙련 기술자 수준의 업무 숙련을 위하여 직접 입력하도록 실습합니다. 한국물가정보, 물가자료, 대한건설협회 사이트 등에 유로로 가입하여야 하므로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직접 단가 조사하여 적용하는 방법으로 실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한국물가정보, 유로 사이트 사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 후 급배수를 클릭합니다. 급배수 분류에서 필요한 배관제, 관부속 자재들을 찾아 지역별 단가를 알 수 있습니다. 1. 우리는 실습을 하는 것이므로 보이는 화면과 같이 인터넷을 이용하여 가격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배관 자재를 온라인으로 파는 사이트에서 동파이프를 검색합니다. 2. 상품 옵션에서 광경을 선택하면 가격 정보를 볼 수 있게 됩니다. 3. 단가가 낮은 사이트를 비교하고 선택사항을 확인한 다음 단가를 기입합니다. 이 단가는 100원의 경우 단위 미터당 가격인지 6미터 한 본위 가격인지 꼭 확인하여야 합니다. 4. 특수 밸브 등은 거래처나 인터넷 배관자재 사이트에서 찾아 기입하도록 합니다. 5. 밸브와 부속, 보험자재 등은 각 정보를 찾아 단가를 기입하도록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배관재질 등의 단가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물량 집계표를 작성하는 순서와 찾아진 단가를 입력하고 재료비를 산출하는 방법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스테인레스 원형 파이프의 규격표를 확인합니다. 우리는 프레스 조인트 방식이므로 두께 1.5mm의 스테인레스 배관을 사용하도록 합니다. 관규격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물가자료의 자재비를 유료로 찾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로 자료는 취업 후 사용할 수 있으므로 현재는 인터넷에서 찾아 대입하도록 합니다. 이번 장에서는 물량 집계표 작성 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량 집계표는 앞장에서 구한 산출 근거서에 분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겼습니다. 단가를 적용할 때는 설계용이나 입찰용으로 사용할 시 물가자료, 물가정보 등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물가정보 등은 유로 정보이므로 앞장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우리는 컴퓨터에서 단가를 검색하여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단가는 다음 구매를 위하여 검색처와 거래처 등을 기록하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입찰, 시공시 단가를 구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거래처 단가가 가장 정확합니다. 이것은 오랜 거래와 신용이 담보되기 때문입니다. 첫째, 물량 산출이 끝난 산출근거서, 분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배관자재는 산출근거의 5에서 10%를 할증하여 적습니다. 보온자재도 산출근거의 5%를 할증하여 적습니다. 둘째, 단가를 인터넷, 거래처 등에서 조사하고 수량과 단가를 곱하여 금액을 기록하는 A 항을 먼저 작업합니다. 즉, 금액에 있는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셋째, A와 같은 방법으로 계속하여 모든 부속품에 대하여 단가를 찾아 기입하고 같은 작업 수량 곱하기 단가로 계산하여 기입합니다. 넷째, 적재료비는 간관의 3%이므로 A 금액의 0.03을 곱하여 C를 구합니다. 넷째, 금액에 있는 모든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재료비 D를 구합니다. 이 순서로 물량 집계표를 작성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에서는 품셈을 찾아 적용하고 노무량 집계표 작성을 설명하겠습니다. 표준 품셈에서는 펜코일 유니트의 풍량으로 노무량으로 표시합니다. 내역서 작성 전 노무량 산출을 위한 품셈을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를 작성하겠습니다.
펜코일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펜코일은 연령을 용량 규격으로 하지만 풍량을 모델 번호로 사용합니다. 예를 들면 SFC는 펜코일의 회사별 약어이고 숫자 30은 3000kcal의 숫자이며 T는 상부, F는 전면, V는 세로, K는 청정형 등의 약자로 나타냅니다. 숫자나 형식은 제조회사별로 다를 수 있으니 카탈로그나 홈페이지 기술자료 등을 통하여 확인합니다. 카탈로그에서 SFC-40F형까지는 풍량이 11.3cmm이므로 510cmH를 적용하여 기계설비 공품을 사용합니다. 60 시리즈 이상부터는 풍량이 17cm, 1020cmH이므로 680cmH 이상으로 적용하여 기계살 비공과 보통린 부품을 사용합니다. 우리는 구하고자 하는 SFC-30F형은 풍량이 8.5cmm이므로 510cmH를 적용하여 기계살 비공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물량 집계표 작성되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장비 설치와 배관 연결에 대한 품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펜코일 유니트 설치품과 배관의 내역서를 작성하므로 표준 품샘 펜코일 유니트의 풍량에 따른 품샘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또한 비고와 주기를 살펴보면 1. 조립 및 부속품 설치품을 포함합니다. 2. 수배관 전기배관품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3. 운반품 및 가대는 별도 계상합니다. 4. 핸들링 유닛 설치에는 가열기 또는 냉각기 설치품이 제외됩니다. 품샘에서의 주기는 중요합니다. 포함된 작업과 포함되지 않은 작업을 확인하여야 하며 누락된 품이 생기지 않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장에서 제시된 표준 품샘을 SFC-30F형은 풍량이 8.5cmm이므로 510cmH를 적용하여 기계살 비공품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인레스 강관 프레스 접합식 관경별 노무비를 바로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표의 노무비가 구하여지는 원리를 학습하고 있는 것입니다. 배관 규격의 규격을 확인합니다. 비고를 살펴보면 화장실 배관은 본품의 20%, 기계실 배관은 본품의 30%를 가산합니다. 옥외 배관은 본품의 10% 감합니다. 자체 추진고소 작업대 시공의 경우 20%를 감합니다. 주기를 살펴보면 1. 본품은 일반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의 옥내 일반 배관 기준입니다. 2. 인서트, 지지철물 설치, 절단, 배관 및 프레스 접합, 배관 시험을 포함합니다. 3. 밸브류 설치품은 기계설비 부문 5-1-1 일반 밸브 및 콩류 설치를 적용하고 관이은 부속류의 설치품은 본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4. 현장 여건에 따라 콘크리트 용 인서트를 사용할 경우 건축 부문 8-1-4인서 설치를 따릅니다. 5. 단열 지지대 및 관 지지대 설치 시에는 별도 계상합니다. 6. 밴딩 가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계상합니다. 7. 공구솔료 및 경장비 등 기계 경비는 인력품의 2%, 10% 시공을 계상합니다. 8. 자체 추진고소 작업대 이동을 위한 크레인, 지게차 등의 비용은 별도 계상합니다. 주기를 자주 읽고 기억해야 하는 것은 현장에서 작업 여건에 따라 품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므로 기억하고 있다가 계산하여 줌으로써 근거를 삼을 수 있고 공사비의 부족이나 과다함을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배관공의 품을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표, 배관공품셈에 적용합니다. 스테인레스 프레스 접합식 배관 방법은 용접을 하지 않음으로써 용접공의 품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음으로 보통링부의 품을 확인하여 노무량 집계표의 보통링부 품셈에 적용합니다. 별관별로 모두 품을 적용하도록 합니다. 보온재 노무량입니다. 배관의 규격별 보온재의 두께를 확인하고 노무량 집계표의 보온품에 적용합니다. 배관의 규격별 보온재의 두께의 보통링부의 품을 확인하고 노무량 집계표,
보통능 부품셈에 적용합니다. 다음, 기능형 밸브가 아닌 볼 밸브, 글로브, 게이트 밸브 등은 배관 부속으로 정리하여 배관 설치품에 포함되므로 밸브에 관한 품은 산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보온재의 수량과 보온공품을 곱하여 보온공 소개, 보온공 수량과 보통린부의 품을 곱하여 보통린부 소개를 계산합니다. 다음, 배관공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다음, 보온공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합니다. 다음, 보통린부의 소개를 세로항을 모두 더하여 구하면 노무량 집계가 끝납니다. 배관 작업을 하나로 하여 품을 정리된 것을 1위 대가라고 합니다. 일반 밸브 및 배관 부속, 배관 설치품을 1위 대가로 적용하면 빠르게 노무량 집계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1위 대가를 작성하여 견적을 하면 시간 단축되고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정부 노임 단가를 확인하고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정부 발표 노임 단가표는 내역서 작성 시에 단가를 적용할 것입니다. 2020년 보통림부, 배관공, 보온공의 노임 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노임 단가는 매년 전반기와 하반기에 정부에서 발표하므로 찾아 적용하시기 바랍니다. 보통림부, 특별림부, 용접공, 도장공, 배관공, 보일러공, 위생공, 덕트공, 보험공 등이 우리가 자주 찾는 숙련공들입니다. 다음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이번 장에서는 내역서 작성 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앞에서 구한 물량 집계표에 품명, 규격, 단위, 수량을 그대로 옮겨옵니다. 우리는 배관자재가 삼출 근거의 10%를 할증하여 적용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할증을 적용한 것은 재료의 절단, 착오 등으로 부산물이 발생되어 재료가 부족하지 않게 하기 위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물량 집계표에 수량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둘째, 자재별, 규격별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 A를 계산합니다.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A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명에 대하여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셋째, 녹막이 페인트를 품명의 가로칸에 기입합니다. 녹막이 페인트의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B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품명에 대하여 수량의 단가를 곱하여 금액비를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넷째, 노무량 집계표에서 구한 배관공, 도장공, 보통린부를 품명의 세로칸에 순서대로 기입합니다. 앞에서 숙지한 정부 노임 단가를 적용하여 기입합니다. 노무 수량 곱하기 단가는 금액 C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노무 품명에 대하여 금액을 구하는 작업을 합니다. 다섯째, 잡재료 B는 강관의 3%이므로 A, 금액의 0.03을 곱하여 D를 구합니다. 여섯째, 금액에 있는 모든 재료비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재료비 합 2를 구합니다. 일곱째, 금액에 있는 모든 노무비 세로 항목의 합을 구하여 노무비 합 F를 구합니다. 여덟째, 재료비 합 2와 노무비 합 F를 더하여 내역서 작성을 완성합니다. 단일 공사의 경우 이 내역서에 기업이윤 등을 추가하여 견적서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순서로 내역서 작성을 연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번 시간에 기능식 밸브의 바이패스 배관 설치 시 필요한 자재량과 공수를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도면에서 배관자재와 관부속을 산출하고 노무량을 구하여 노무비 산출과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노능 작업을 학습하였습니다. 우리는 평면도를 이해하고 표현되지 않는 바이패스 배관의 여러 부속품의 규격과 수량을 확인하였습니다. 도면은 현장에서 시공하기에 완벽하여야 합니다. 모든 것을 표현하면 도면이 복잡하여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울 수 있습니다. 도면을 설계할 때 약속된 부분은 제외하고 작업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런 약속을 이해하기 위하여 도면을 이해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설계를 할 때나 시공을 할 때 약속을 기억하고 이해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자가 되는 것입니다.
적산 업무의 가장 기본인 물량 산출을 하기 위한 도면을 파악하고 이해하여 업무의 숙련도를 키워야 합니다. 여러분이 현장에서 기술적 업무를 할 때 주어진 배관의 축척을 확인하고 장비 설치비와 규격별 배관 길이를 더하고 배부 등 부속품의 물량과 노무량을 산출하여 내역서를 작성할 수 있는 직무 능력이 향상되어 실무 업무에 적용하실 수 있습니다. 설비적산, 능력 단위는 설계도서를 이해하여 정확하게 물량을 산출하고 단가를 적용, 자재비와 노무비를 산출하여 공사비를 최적화할 수 있는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한 물량 산출 능력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적산 용지와 도면은 교재의 내용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충분히 숙련되지 않았으면 반복 학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